그래서 이게 나만 좋은 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좋은 데서 살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영원히 인서울 집안, 인서초 집안. 인서초. 예, 강남이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97년도 IMF 이후에 그때만 해도 90년대만 하더라도 그 빈땅이 많았어요. 테헤란밸리에. 그리고 제가 80년대 국기원, 강남역 바로 뒤에 있는 국기원에 태권도 단 따러 가면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럼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게 막말로 97년도 이후 IMF 때서부터입니다. 테헤란밸리 그쪽이. 예. 그리고 2000년 초반부터면 지금 강남이 본격 개발된 게 30년도 안 됐어요. 27년 정도? IMF 이후 계산해 보면. 그럼 만약에 200년 뒤에 책에도 썼지만 200년 뒤에 30년이 한 세대라고 그러면 7대 손이 봤을 때는 야, 우리 할머니가 강남 개발 초창기 2024년에 와, 개발 초창기 27년밖에 안 됐을 때 강남에 진입하셨잖아. 그때 6억 아파트로 들어오셨지. 9억 아파트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뭐 이렇게 대형 평수 한강변에 살고 있는데 대단하셨지. 그런 걸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얻으셨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짧게 내년에 3년 안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긴 세월을 놓고 보셔야죠. 내 가문을 만들어 나간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예. 왜냐하면 지난 10년 전보다 떨어진 서울 아파트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에 오를 걸 생각하지 말고 10년 뒤에 뭐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량 증가로 집값이 2배 오르겠다. 이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내 본업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봤더니 집값이 2배로 올라 있어. 그래도 뭐 팔 거 아니고. 또 20년 지나면 4배로 올라와 있어. 지금처럼. 그래도 난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학군 인프라 좋은 데서 살고. 자꾸 팔려는 성향들이 있는 게 그게 빈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코인 하던 마인드. 왜 저희가 예전에 배운 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4848하고 다주택으로 해서 주택수 쫙 밀렸던 그 추억의 옛날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그걸 버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추억팔이를 조금 그만하시고 네. 요즘은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강남에 똘똘한 거 하나 사서 다 10억에 샀던 게 40억 되고 5억에 샀던 게 20억 되고 뭐 그렇게 다 해놓고 네. 이제 편안하게 세입자 저도 지금 20채 정도 갖고 있는데 세입자 다루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맞습니다. 아침 7시에 보일러 터졌다고 연락이 옵니다. 밤 11시에 천정에서 물 떨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계속 그래야죠. 뭐라고 그래요? 죄송한 거니까. 그래서 빨리 내일 아침에 조치 드리겠다고 빨리 이제 뭐 설비업자 누수 탐지해갖고 불편하시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20채로 하는 거를 이 한 채로 다 해결하니까. 우리 가족이 살고 사용가치. 그리고 투자로도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 20년마다 10년마다 2배씩, 4배씩, 8배, 16배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주택연금이라고 공시지가 12억까지는 가입을 해갖고 한 55세서부터 한 27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따박따박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노후 부부가 애들 다 출가시키고 주택연금에 하나 가입해놓고 천천히 노후를 뭐 그냥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국민연금 한 50만 원, 100만 원, 요거 주택연금 한 270만 원 해서 370만 원이면 뭐 55세, 65세서부터 평생 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는 그게 영모기주론이라고 그래서 한 몇백 년 된 금융회사에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집을 안 사게 되면 세입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임차에. 네. 그럼 지금은 전세가 아직은 많이 안 올랐는데 이제 슬슬 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 4년, 5년 전서부터 전세값이 1억 올랐네, 2억 올랐네, 막 이래버리면 그러면 이제 하급지로 계속 밀려나는 거죠. 네, 같은 전세금으로.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을 하면은 오히려 힘들게 사는 게 맞죠. 대출 풀로 받고 재산세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되고 뭐 대출 이자도 한 달에 월급에서 250만 원씩 막 나가고 그러면은 힘듭니다. 근데 그게 강제 저축이 되는 거죠.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 100만 원 가지고 밀가루 한 푸대 사다 놓고 이제 수제비 끓여 먹고 이렇게. 해외여행은 못 가죠. 무슨 해외여행이야. 해외여행 갈 여건이야? 집도 없는데. 그죠. 그리고 차도 서울에 들어오면 이제 대중교통이 워낙 좋으니까
차부터 팝니다. 차 필요 없습니다. 네, 따릉이 1년에 3만 원. 그럼 한 달에 2,500원. 그럼 하루에 100원. 따릉이 타고 걸어 다니고 운동 삼아. 그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교통, 환경, 학군 좋은 강남에 들어오고 그리고 물가가 강남이 비쌀 것 같은데 싼 것도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어. 최선을 다해서 강남에 들어갔습니다. 네. 인 강남을 네. 했는데, 네. 이제 영원히 여기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못 살죠? 이렇게 갈아타기라는 걸 또 하고 싶어지죠. 꼬마 아파트에서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네, 네, 이게 복도식 또 조그만 데서. 보통 네. 영차에서 아무튼 올라가고 싶은 네, 갈아타죠. 요구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 강남 안에서도.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면 내 거보다 더 좋은 애들은 더 빨리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아까 나는 이거 전에 한 채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이제 하락장에 갈아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선수들도 힘듭니다. 하락장에 갈아타는 거.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보합장 정도, 네. 상승장에서는 뭐 돈이 안 되고 보합장 정도면 갈아타셔야죠. 근데 우선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도하고 강남이 그리고 비강남하고 강남이 다르게 움직이는데 우선 작은 데라도 이 핵심지로 들어오면 같이 움직이죠. 뭐 경기도에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돈 모아서 갈아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이클이 다르게 움직이니까 갈아타기가 더 힘들죠. 쉽지 않죠. 네, 강남 오른데 경기도는 가만히 있고 떨어지고 막 맞습니다. 이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근데 강남 안에서는 큰 거 작은 거 다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파동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훨씬 좋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작은 거라도 살고 있고 아니면 저는 전세로라도 들어오라고 합니다. 전세로라도 들어와서 특히 애기 있으신 분들 7살 전에 들어와서 초, 중, 고 전학 보내시지 않게 그렇게 12년 여중, 여고, 남중, 남고까지 다 이렇게 통합권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매일 출퇴근길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파트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친구네가 저쪽 아파트 산다, 몇 동 산다 얘기 다 알잖아요. 살다 네, 보면. 네. 2년 지나면 다 알거든요. 네. 그럼 어느 아파트가 좋다가 아니라 어느 동이 좋다. 101동 안에서도 1호, 2호 라인이 겨울에도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죠. 아. 네. 그리고 어디는 90년대 아파트인데도 엘리베이터하고 지하주차장 연결돼 있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고인물이 되죠. 강남 안에서. 집은 없지만 아. 고인물이 돼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세 계약한 사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들도 다 돌아다니면서 전화번호 다 뿌리고 이렇게 있다가 사장님 저기 물건 나오면 바로 달려오겠다고. 저 목에 항상 OTP 걸려 있으니까 바로 나와서 계약금 꽂겠다고. 저 이거 어디서 왔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왔다. 분당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러구나 이러고서 이렇게 하죠. 왜냐면 얘는 해도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집을 보고 사야 되는데. 근데 요 앞에 살아? 정말? 그래? 나오면 바로 부를 테니까 5분 내로 튀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해지고. 왜냐면 퇴근길에만 들려도, 그죠? 퇴근길에 몇 번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1년에 뭐 수백 번도 보죠. 그리고 집 앞이니까 현장 조사 인장하는데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서 그 동네 좋은 것도 먹고. 그렇습니다. 강남의 음식 식사지가 훨씬 좋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책에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면서요? 음식이나 뭐 이런 재료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그 높으신 대기업들 회장님들이 다 강남에 살죠. 서초 강남에. 송파만 하더라도 약간 여기까지. 서초 가서 음식 먹고 충격 먹었습니다. 왜요? 강남 3구라고 하는데 네. 강남 2구죠. 서초 강남이고 송파는 이제 이렇게 곁다리 이렇게 붙인 거죠. 현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네. 팩트로 너무 때리니까 막 아프다.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온도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강남은 이렇게 같고 네. 내가 갖고 있던 수도권 외곽 물건이나 지방 물건들은 이게 지금 분위기가 여전히 차갑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억지로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걸 똘똘 뭉쳐서 지금이라도 그냥 확 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지. 근데 그게 팔려야 말이죠. 네. 팔기가 굉장히 힘들죠. 후려쳐서 확 후려쳐서 팔죠. 네, 그렇습니다. 훈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팔아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 500만 원 손해 보기 싫어서 이렇게 손가락 여기서 이렇게 치러서 좀 버텼더니 이제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500만 원이 싫어서 계약금을 포기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싫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몇 천만 원 손해가 나더라고. 그래서 몇 천만 원 너무 아까운데 근데 나중에 공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날아가더라고요.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지를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샀으니까 본인이 살기 좋은 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러니까는 지하철, 거리, 지름길, 초등학교, 학원
여중 여고 학군, 남중 남고 학군, 마트 위치 뭐 이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몇 번 갔다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동네를 한 20번은 갔다 와야 조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를 특히 많이 나누셔야 돼요. 부동산 사장님마다 돌아다니면서. 성향도 다르고 알고 계신 것도 다르고. 다르죠. 특히 원주민 사장님은 이제 역사를 얘기해 주시고, 최근에 생긴 사장님은 이제 호재를 얘기해 주니까 두 군데 다 가봐야 돼요. 그리고 물건지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제 또 매도자 편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장님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되고, 이게 사람 상대입니다. 자꾸 그래프를 들이미시는 분들은, 공급량 데이터를 들이미시는 분들은 제가 그걸 왜 보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유모차를 내가 인터넷에서 뭐 스마트 스토어로 팔고 싶은데 중국에 있는 공장에 가서, 유모차 공장에 가서 다양한 유모차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공급량이 제일 적나를 보나요? 아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보죠? 뭐가 제일 잘 팔리나? 그게 수요잖아요. 네. 수요가 마케팅의 전부입니다. 근데 유모차 공장을 중국에 왜 가요? 그 데이터를 왜 봐요? 어디가 생산량이 많다, 어디가 생산량이 적다. 갖고 와봤자 생산량 적은 거 갖고 와봤자 안 팔린다니까. 그러니까 수요인데 수요는 숫자로 알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 전입 담당도 이 동네에 몇 명이 이사 오는지 몰라요. 연말에 통계를 내봐야 알겠죠. 그런 수요를 기업들이 어디서 직원들을 많이 뽑고, 경력직도 많이 뽑고, 신규 대기업들이 어디에 본사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 그런 수요들을 많이 봐야 되고, 특히 일반인들이, 그래서 마곡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네. 판교에 많이 들어갔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판교로 이사를 갈 거냐, 서울에서 판교로 출퇴근을 할 거냐, 수원에 대기업이 갔는데 서울 사람이 수원으로 갈 거냐. 근데 S전자는 가죠. 중소기업이면 안 가죠. 서울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주변 사람들의 선택들을 모은 게 수요인데, 그게 데이터로 나오지가 않죠. 그걸 어떻게 자꾸 엑셀을 들이밀면 말하기 편하니까. 내가 아파트 공급이 없으니까 오를 거야. 됐지? 이렇게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수요를 이렇게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은. 근데 서울은 서울만 볼 수도 없고 경기도 하고 인천까지 포함해야 되고 또 지방에서 엄청나게 몰려들기 때문에 그 수요가 가능이 안 돼요. 지방은 이렇게 허허벌판에 이제 한 도시가 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섬처럼 수요 공급이 섬나라,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처럼 수요 공급이 정확하겠죠. 근데 서울은 외부에서 엄청나게 오고 중국에서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길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 외국인들도 어디 가서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엄청난 외국인 들어오는 거와 지금 지방에는 뭐 노인과 바다라고, 예, 젊은이들은 다 서울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직장을 다니는데 집을 어디다 구했다. 거기 왜 구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모아야죠. 그걸 모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 직장이 멀어도 아기 때문에 친정 여기라서 부모님이 아기를 이렇게 봐주니까 어쩔 수 없이 멀리 출퇴근하는구나. 이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다 모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통점이 발견돼요. 아기 어느 정도 크면은 그래서 직장 가까운 쪽으로, 학군 좋은 쪽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면 옮겨오는구나. 이제 어렸을 때 애기 완전 갓난아기 있을 때나 이제 조금 도움이 필요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학원으로 돌려버리니까 예, 엄마 아빠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원으로 돌려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인터뷰를 친구들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친한 사람들만 하면은 도친 개친이잖아요. 다 뭐 이렇게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만난 사람,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 이렇게 그런 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도 내 집 마련 하나 하고 싶은데, 아유, 과장님 요번에 저기 둔촌주공 당첨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출퇴근이 가능하시겠어요? 여기 수원까지, 여기 판교까지? 그럼 가능해.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리고 우리 강동 쪽이 우리 저기 처갓집이야. 그래서 많이 갔는데 괜찮아.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인터뷰들을 계속 모아야죠. 내 친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그룹핑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여행들만 다닐 거고, 근데 이제 전혀 다른 분야, 재테크에 좀 밝으신 분들을 많이 해야겠죠. 그런 분들을 추적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죠.